그래서 오늘 나갈 게 이제 뭐냐면 함수지 우리 명제까지 오답 다 끝난 거 맞지? 그지? 그래서 명제까지 오답 오늘 검사 좀 할 거고요. 오늘 오답 안 돼 있으면 남아서 하든 뭐 내일 일찍 부르든 하겠습니다. 볼게요. 이제 오늘 나갈 게 뭐냐면 애들이 많네. 오늘 나갈 게 뭐냐면 함수라는 건데 함수가 뭔지는 다 알잖아, 맞지? 근데 그 함수를 조금 뭔가 수학적인 기호를 이용해서 좀 표현한 거? 그거에 대해서 배울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는 맞는데 그거를 조금 다르게 표현하다 보니까 좀 헷갈려. 그래서 몇 번 보면 그래도 금방 익숙해지니까. 그리고 니네 이게 한 번씩 했잖아. 그치? 처음 하는 친구도 물론 있겠지만. 그래서 금방 적응할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함수라는 게 일단 함수를 얘기하기 전에 일단 가장 먼저 대응이라는 게 뭔지 알아야 되는데 대응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거야. 예를 들어 어떤 x라는 집합이 원소를 예를 들어 1, 2, 3을 가지고 있대. y라는 집합이 예를 들어 원소를 뭐 a, b, c, d 있다고 한번 해보자. 그때 이 뭐 x 집합에 1이라는 놈이 뭐 b한테 화살을 쏘는 거, 그냥 이걸 우리는 대응이라고 할 거야. 혹은 뭐 2가 a한테 화살을 쏘고 뭐 3이 d한테 화살을 쏘는 거를 우린 대응이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린 이렇게 얘기하면 돼. 그냥 1은 b에 대응된다. 2는 a에 대응된다. 2는 a에 대응된다. 3은 d에 대응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 그래서 대응이라는 건 이렇게 돼도 대응이야. 3은 c와 d에 대응된다. 이것도 대응입니다. 근데 그 대응들 중에 좀 특별한 애들을 우린 함수라고 부를 거거든.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 이런 거야. 1, 2, 3이 있고요. 1, 2, 3, 4가 있으면 뭐 예를 들어 이렇게 할까? 이런 걸 함수라고 할 겁니다. 얘랑 차이가 뭐냐면 함수라는 건 이런 대응 과정들 중에서도 중요한 조건이 두 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가 뭐냐면 모든 애들이 써야 돼. 무슨 말이냐면 화살을 쏘는 입장이 얘네들이거든, x. 그래서 모든 애들이 화살을 한 번씩 쏴야 돼. 그다음 두 번째 방금 말한 대로 한 번씩 쏴야 돼. 무슨 말이냐면 얘는 그냥 함수라고 안 불러주는 이유가 모든 애들이 화살을 쏘긴 쐈거든. 근데 3이라는 놈은 지금 2번 쐈지. 그래서 얘는 함수가 아니야. 그래서 이런 대응들 관계 중에 모든 애들이 한 번씩만 쏜 걸 우리는 함수라고 부를 거야. 그럼 만약에 얘가 이렇게 되면 함수 맞냐? 그치, 함수 맞죠? 근데 만약에 여기 없어. 그럼 얘는 함수일 거 아닐까? 아니죠. 왜? 모든 애들이 쏴야 되는데 얘 안 쐈으니까. 맞지? 이런 놈들을 우리는 함수라고 할 거다라고 생각해주면 돼. 그러면서 난 그 함수를 좀 예시를 들 때 소개팅 해봤니? 안 해봤니? 보통 그런 거 하지 않아? 야, 니네 학교에서 제일 잘생긴 애 5명 데려와. 우리 학교에서 제일 이쁜 애 5명 데려와. 이렇게 안 해? 안 해? 안 해봤어요? 안 불려가봐서 그런 거야, 니가. 아무도 널 안 불러주니까. 하여튼 막 예를 들어 나는 x를 남자 집합이라고 하고 y를 여자 집합이라고 하거든. 보통 남자가 많이 선택할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난 이 소개팅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모든 남자애들이 한 번씩만 선택하는 걸 그냥 함수라고 해줄게. 알겠지? 난 그냥 남자 여자라고 그냥 좀 예시를 많이 들 거니까 그렇게 기억했으면 좋겠어, 그냥. 알겠지? 그냥 이런 거. 그러면서 그 함수들 중에서 이 남자 집합 있잖아, 그지? 화살을 쏘려고 준비하는 이런 집합을 우리 뭐라 그럴 거냐면 정의역이라고 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함수를 표현할 때 정의역, 이 집합을 이용해서 표현할 건데, 그때 그 x 집합을 우린 정의역이라고 할 거야. 화살을 쏘려고 준비하는 집합. 오케이? 그 다음에 화살을 맞으려고 준비하는 얘네들 있지. 얘네들을 우린 뭐라고 할 거냐면 공역이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1은 1에 대응되는 거지. 그다음 2는 3에 대응되는 거고 3은 2에 대응되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x에서 y로의 함수, 보통 우리 함수 f라는 기호를 많이 쓰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그래서 x에서 y로의 함수 f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 함수는 이렇게 된다. 그래서 니네는 1이 1에 대응되는 거고요. 2가 3에 대응되는 거고요. 3이 2에 대응됩니다 라고 얘기해주면 되는데, 솔직히 이런 표현은 잘 안 쓰고요. 우리가 보통 어떻게 쓸 거냐? f1은 1이고요. f2는 3이고요. f3은 2예요 라고 많이 얘기해 주겠지, 맞지? 그래서 1이라는 값을 대입하면 1이 나온다. 2라는 값을 대입하면 3이 나온다, 맞지? 이거 그냥 우린 대응이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 알겠지? 그때 우리 이렇게 나온 이런 값들을 뭐라고 하냐면 함수값이라고 하지 않냐? 그지? 그래서 우리 요 공역들 중에 선택받은 애들 있지. 그지? 우리 얘네들을 함수값이라고 할 건데, 걔도 마찬가지로 집합으로 표현하면 우리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치역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거야. 소개팅 있는데 남자애들 화살을 쏘려고 준비한 애들이 정의역이고요. 화살을 맞으려고 준비한 애들이 공역이고요. 그 화살을 맞으려고 준비한 애들 중에서 선택받은 애들을 치역이라고 부를 거예요. 물론 당연히 여기서 말하는 이 공역, 정의역, 치역은 집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집합으로 표현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앞에서 집합을 배우고 나서 함수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만 생각해 주면 돼. 그럼 당연히 너무 당연한 게
치역은요 공역의 부분집합일 수밖에 없겠지. 그치? 선택 받으려고 준비한 애들 중에 선택 받는 거니까 맞지? 그렇게 생각을 해주면 된다. 그냥 이거를 우리는 함수라고 할 거라는 거. 그래서 요것만 주의해주면 돼. 함수라는 건 모든 애들이 한 번씩만 써야 돼. 기준은 뭐냐면 정의역을 기준으로. 남자애들을 기준으로 한 번씩만 써야 되고 모든 애들이 써야 돼. 알겠지? 그것만 신경 써주면 된다. 그 다음 여기 세 번째 보면 서로 같은 함수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니네가 서로 같은 함수라는 게 당연히 뭐 예를 들어 어떤 fx는 얘랑 비교했을 때 당연히 서로 같은 함수인 건 너무 당연하잖아. 맞지? 식 구조가 똑같으니까. 맞지? 근데 이런 것도 당연히 서로 같은 함수인데 이런 것도 서로 같은 함수야. 이런 거. 정확히 얘기하면 얘도 서로 같은 함수가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얘랑 당연히 식이 다른 거잖아. 그지? 야, 니네 이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고 있나? 2차 함수 그래프는 다 그릴 줄 알지? 2차 함수 그래프 어떻게 생겼지? 0,0이면서 포물선 모양으로 이렇게 아볼 이렇게 생겨주면 되겠지, 맞지? 그럼 니네 절대값 x 그래프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 모르나? 야, 니네 이 그래프 어떻게 그려? 야, 우리 절대값 보면 항상 뭐해? 범위를 나누죠.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누는 거야. x가 양수면 y는 x, x가 음수면 y는 마이너스 x 이렇게 되는 거야. 부호 바뀌어서 풀리니까. 그래서 x가 양수일 때는 우리가 그냥 y는 x 그래프에서 이렇게 그릴 거거든. 근데 나 x가 양수일 때만 볼 거니까 여기 안 볼 거야. 오케이? 그 다음 나 x가 음수일 때는 y는 마이너스 x 그래프를 있거든. 이렇게 그릴 거거든. 근데 음수일 때만 볼 거니까 여기 안 그릴 거야. 그래서 이렇게 생겼어. 물론 0일 땐 등호 아무 데나 붙여도 되고. 그래서 이렇게 생겼어. 그래서 얘랑 당연히 그림으로 봐도 당연히 다른 함수잖아. 근데 얘네들이 서로 같아질 수 있는데 어떻게 되면 되냐면 이런 거야. 내가 예를 들어 이 정의역을 마이너스 1, 0, 1이라고 한번 한정했다고 해보자. 그럼 내가 이 F라는 집합은 예를 들어 X집합에 정의역이 마이너스 1, 0, 1이 있는 거고요. 그냥 편의상 Y집합도 마이너스 1, 0, 1을 할게.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내가 이 함수를 F라고 했을 때 내가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대응시키잖아. 그럼 뭐가 나와? 마이너스 1 대응시키면 1 나오겠지. 0을 대응시키면 뭐가 나와? 0이 나오겠지. 1 대응시키면 뭐가 나와? 1 이렇게 나오는 거야. 맞지? 근데 잘 봐. 요 함수 볼게. 요 함수. 얘도 마찬가지로 정의 이걸로 볼게. x가 마이너스 0, 1이고요. 얘도 y가 마이너스 0, 1이라고 한번 해볼게. 그럼 내가 여기 절대값 x에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뭐 나와? 그치? 얘도 1 나오지? 0 집어넣으면 뭐 나와? 0 나올 거고요. 1 집어넣으면 뭐 나와? 1 나오겠지. 맞지?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서로 같은 함수라고 봐줄 거야. 무슨 말이냐? 우리가 식이 같으면 서로 같은 함수라는 건 너무 당연해. 근데 식이 달라도 이젠 서로 같은 함수가 될 수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정의역이랑 공역이랑 치역이 다 같을 때. 정의역도 같아야 되고요. 공역도 같아야 되고요. 선택받은 애들도 같아야 돼. 그거를 우린 서로 같은 함수라고 해줄 거야. 그래서 우리가 봐주는 어떤 제한 범위에 따라서 얘가 서로 같아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알겠지? 뭐 그것만 신경 써주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 그냥 서로 같은 함수라고 한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 여기 함수의 그래프라는 거, 여기 니네가 원래 그래프라는 걸 좀 잘못 알고 있는 거거든? 원래 정확한 그래프의 정의는 점들의 집합입니다.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 어떤 x라는 집합에 뭐 1, 2, 3이 있고요. 뭐 y라는 집합에 뭐 2, 3, 4, 5가 있다고 한번 해보자. 내가 이 함수를 f라고 한번 해볼게. 그때 뭐 예를 들어 1은 4의 화살을 쏘고 2는 2의 화살을 쏘고 뭐 3은 5의 화살을 쐈다고 해보자. 야, 얘 함수 맞냐 아니냐? 함수 맞지? 왜? 모든 애들이 한 번씩만 쏜 거니까 함수 맞아, 맞지? 요 함수 맞아? 그럼 얘는 야 f1이 얼마야? 4인 거죠. 우리 f2는 얼마야? 2인 거고요. f3은 얼마야? 5인 거잖아, 맞지? 그냥 내가 얘를 순서상 점들로 표현하자면 1,4, 2,2, 3,5라고 쓸 수 있지 않냐? 그래서 내가 얘를 모아놓은 이 집합을 뭐라고 하는 거냐면 얘가 그래프야. 원래 정확한 그래프의 뜻은 이 함수를 만족하는 점들의 집합을 원래는 그래프라고 하는 거야. 근데 그 그래프를 우리가 눈으로 보기 어려우니까 좌표 평면 위에 그리기 시작했는데 걔가 1 집어넣으면 4 나오고요. 2 집어넣으면 2 나오고요. 3 집어넣으면 뭐 5 나온대요. 요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 그래프를 좌표 평면에 그리다 보니까 그냥 얘도 그래프라고 불러준 것 뿐이야. 근데 솔직히 요거에 대해서 정확히 알 필요는 없거든. 그냥 점들의 집합은 원래 그래프의 정의구나 라고 정도만 알면 돼. 왜냐면 또 명제에서 얘가 참인지 거짓인지 물어볼 수 있잖아. 그지? 어떤 점들의 집합을 우린 그래프라고 하는 거구나 라고 정도만 알고 솔직히 그냥 그래프라는 건 이것도 그래프라고 생각해도 돼.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래프는 당연히 뭔가 선이거나 뭐 원이거나 뭐 이런 식으로 돼야 될 것 같잖아. 그지? 근데 얘도 그래프 맞거든? 왜 그런 거냐면 우리가 지금 이 함수를 봤을 땐 내가 x가 1하고 2하고 3밖에 안 봐주는 거지. 근데 우리가 보통 이런 그래프들을 볼 때는 말은 없었지만 모든 실수에 대해서 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1과 2 사이에는 진짜 얼마나 많은 수들이 있겠냐, 맞지? 1.1, 1.2 하면서 막 존나 많은 수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내가 그 값들을 막 다 대응시키면 이 그래프가 막 이어질 수도 있겠지, 막 이렇게. 그치? 그래서 선 모양이 나온 것 뿐이야. 알겠지? 그래서 원래 그래프의 정의는 당연히 이 점들을 다 이으니까 선이 된 걸 거 아니야? 그래서 어떤 점들의 집합을 우린 그래프라고 한다라고 생각해주면 돼. 알겠지? 요것만 생각하면 되고, 솔직히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거지. 너네한테 뭐 이런 함수가 있대. 이런 식이 있대. 이런 그래프가 있대. 야, 니네가 이걸 보고선 당연히 얘를 2차 함수라고 부르지 않냐? 포물선의 방정식이가 우리 2차 함수라고 부르잖아. 맞지? 그럼 우리 이런 건 뭐라고 불러? 직선이니까. 그치? 1차 함수라고 부르거나 혹은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부르지. 근데 우리가 이런 원의 방정식이라고 봤을 때 얘를 원의 방정식이라고 부르지 원함수라고 부르냐? 안 부르지. 맞지?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그래프, 이 그래프를 보고선 얘가 함수인지 아닌지만 좀 구분할 수 있으면 되거든? 얘는 함수가 맞아. 2차 함수라고 부르니까. 얘도 함수가 맞아. 1차 함수라고 부르니까. 근데 얘는 함수가 아니야. 왜 함수가 아니냐면 아까 함수라는 게 정의가 뭐였냐면 x값에 따라 y값이 하나씩 튀어나와야 된다 했지. 예를 들어 만약에 여기 x가 1이라고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 점 좌표가 1,1이고요. 이 점 좌표가 1,-1이라고 해볼게. 그럼 얘는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x집합이 있고 y집합이 이렇게 있으면 1하고 마이너스 1, 뭐 1하고 마이너스 1 있으면 이 새끼는 x에다 1일 때 1에도 대응되고 1이 마이너스 1에도 대응되는 거 아니야? 그치? 우리가 이 점이 이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이니까 이 대응 관계가 이 그래프를 만족하는 걸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x가 1일 때 1에도 대응되고 x가 1일 때 마이너스 1에도 대응된대. 그치? 이런 대응 관계는 있을 수 있는 거야. 근데 얘가 함수냐 그러면 아닌 거라고. 그치? 왜? 함수라는 건 모든 애들이 한 번씩 써야 되는데 이 새끼 두 번 썼잖아. 그치? 그럼 얘는 함수가 아닌 거야. 그럼 우리가 함수인지 아닌지 그래프를 보고서 파악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 파악하는 방법이 너무 간단하게 그냥 세로선 하나 그어보면 돼. 내가 세로선을 그었을 때 두 점에서 만나잖아? 그럼 당연히 이 1이라는 값이 두 번 대응되는 거야. 얘 같은 경우 봤을 때 내가 세로선 그었을 때 당연히 한 점에서 만나지. 그러니까 2차 함수라고 불러주는 거야. 얘도 마찬가지로 한 점에서 만나니까 1차 함수라고 불러주는 거고. 그 다음 너네가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런 식도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얘도 마찬가지로 포물선의 방정식이라고 불러. 이 새끼 포물선이라고 부르지. 그냥 얘를 방향을 틀어준 것 뿐이야. 얘도 포물선의 방정식인데 이 새끼를 함수라고 부르면 될까 안 될까? 안 되는 거예요. 왜? 세로선 그었을 때 두 점에서 만나니까. 이렇게만 구분해주면 돼. 우리가 함수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방법은 그래프를 봤을 때 그냥 세로선을 그었을 때 한 점에서만 만나면 함수다. 두 점 이상에서 만나면 얘는 함수가 아니다라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고 당연히 이런 식을 봤을 땐 모든 애들이 한 번씩만 쏘면 함수다라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솔직히 그래프에서 중요한 거는 요거죠. 그래프를 보고선 니네가 얘가 함수로 되는지 함수가 안 되는지만 구분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때는 그냥 세로선을 그어보면 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함수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뭐 지금까지는 그냥 용어 설명이었고요. 보면 이제 함수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자면 실제로 아까도 말했다시피 뭐 1차 함수, 2차 함수, 니네가 나중에 배울 이제 유리함수, 뭐 분수함수, 무리함수, 지수함수, 로그함수 존나 많잖아. 그래서 삼각함수도 배웠나? 아직 안 배웠나? 하여튼 함수들의 종류는 존나 많다고, 맞지? 그 함수들 중에 좀 기본이 되는 것들이 있어. 그게 여기 네 가지로 딱 나와 있거든? 그래서 이 네 가지 함수에 대해서 좀 공부해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 뭐라고 나왔냐면 1대1 함수랑 1대1 대응이라고 나와 있어. 근데 뭔가 둘 다 1대1이 들어가 있으니까 뭔가 비슷해 보이잖아. 실제로도 좀 비슷한 함수입니다. 1대1 함수랑 1대1 대응. 이 두 함수는 좀 비슷한데 이 1대1이라는 의미를 좀 알아야 되는데 1대1이라는 의미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만약에 이렇게 있다고 해보자. 야, 얘는 함수일까 아닐까? 함수예요. 함수 맞지? 그지? 왜 함수 맞아? 모든 애들이 한 번씩만 썼으니까. 쌤, 얘 두 번 맞았는데요? 그건 상관없다고. 맞지? 쏜 애들 기준으로 봤을 때 모든 애들이 한 번씩만 쏘면 함수인 거야. 얘 함수 맞아? 그럼 잘 봐. 얘는 함수 맞아 아니야? 그치? 얘도 함수 맞지? 왜? 모든 애들이 한 번씩만 썼으니까. 근데 그때 이런 함수를 우리 뭐라고 그러냐? 1대1 함수라고 할 거야. 무슨 느낌이냐면 아까 같은 경우는 이 1한테 2도 쌓고 3도 쌓지. 두 명이 쌓지. 근데 얘는 각각 한 명씩만 연결돼 있지 않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소개팅이라고 생각해봐. 얼마나 아름다워. 그지? 좀 아름답잖아. 이번 좀 불쌍하긴 하지, 맞지? 그래서 좀 이따 좀 불쌍한 거 좀 치유해 줄 거야, 알겠지? 지금 좀 불쌍하긴 한데 그래도 괜찮잖아. 뭐 이번만 좀 희생하면 좀 봐주면 하잖아, 맞지? 이런 걸 우리는 1대1이라고 할 거야. 말 그대로 1대1이라는 거냐? 한 명 대 한 명. 그지? 이걸 1대1 함수라고 할 겁니다. 이런 거 그냥 1대1 함수라고 하면 돼. 그럼 잘 봐. 니네가 이런 걸 봤을 때
당연히 1대1 함수다라는 거 이제 당연히 알겠지만 너네한테 반대로 이렇게 얘기해 줄 거야. 어떤 식을 준 다음에 얘가 1대1 함수인지 아닌지 막 구분하라 그럴 거거든. 그게 뭐냐면 이런 거야. 잘 봐. 너네한테 1대1 함수라는 게 x값에 따른 y값이 지금 하나씩 결정되는 거잖아. 그럼 우리는 식으로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x1과 x2가 다르면 fx1과 fx2가 다르다라고 얘기할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떤 이 x라는 집합의 원소를 그냥 x1, x2라고 할게. 그때 이 원소가 다르면 쉽게 말해서 남자가 다르면 걔네들이 선택한 여자들이 다르다 이 말이야. 오케이? 이걸 그냥 우린 1대1 함수라고 할 거야. 그래서 너네한테 얘가 1대1 함수야 라고 얘기 안 하고 얘가 이런 조건을 만족한대 라고 얘기할 거야. 그럼 이걸 보고서 이 새끼가 1대1 함수구나 라고 생각할 줄 알아야 돼. 알겠지? 그럼 잘 봐. 야, 이거이면 이거이다라는 건 당연히 명제처럼 느껴지잖아. 맞지? 그래서 실제로 얘의 대우도 만족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새끼 대우라는 건 자리도 바꾸고 부정다라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써야 돼. fx1과 fx2가 같으면 x1과 x2가 같다. 이것 또한 1대1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다시 남자들이 다르면 그에 따라 여자들이 다르다는 이 대우도 마찬가지로 1대1을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솔직히 잘은 나오지 않겠지만 그래도 알고는 있어야 돼. 알겠지? 그래서 요거를 우리는 1대1이라고 한다라고 생각해주면 돼. 그 다음에 아까 내가 말한 대로 예를 들어 만약에 요렇게 돼 있대. 얘 함수 맞아 아니야? 그치? 모든 애들이 한 번씩 썼으니까 얘 함수 맞아. 근데 얘는 조금 안타깝지? 왜 안타까워? 그치? 얘가 좀 2번이 불쌍해? 그치? 2번 불쌍하긴 하지. 2번 좀 불쌍하긴 하지. 근데 2번 불쌍하기도 하지만 좀 안타까운 게 얘네들이 좀 싸워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내가 얘를 좀 아름답게 해주려고 이렇게 만들어줄게. 그럼 좀 아름답지? 그치? 완벽하잖아. 누구 하나 소외되는 거 없고 완벽하잖아. 그치? 이런 함수를 우리 뭐라 그럴 거냐면 1대1 대응이라고 할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1대1과 1대1 대응의 차이는 딱 그거야. 1대1 함수라는 거 그냥 한 명 대 한 명으로 연결되기만 하면 돼. 오케이? 그럼 1대1 대응이라는 거 뭐냐면 한 명 대 한 명으로 연결되는 거거든? 근데 소외당한 애가 없는 거. 쉽게 말해서 모든 애들이 선택받은 거. 쉽게 말해서 공역과 치역이 같은 함수를 우리는 1대1 대응이라고 할 거야. 그래서 너네한테 얘가 1대1 함수인지 1대1 대응인지 구분하라 그러면 공역과 치역이 같은지만 확인하면 돼. 알겠지? 이렇게만 생각해주면 된다. 그냥 이거를 우리는 1대1 대응이라고 한다. 그래서 얘를 1대1 함수라고 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거지. 1대1 대응이라는 건 1대1 함수를 만족하면서 이것도 만족하면서 공역과 치역이 같으면 걔가 1대1 대응이다라고 생각해주면 돼. 알겠지? 잘 봐. 여기서도 문제를 몇 개 만들 수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이렇게 있다가 그러자. 야, 이렇게 가는 함수를 f라고 한번 해볼게. 그때 너네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내가 이 x에서 y로의 대응 중에서 함수를 고르라 그러면 진짜 얼마나 많겠냐. 무슨 말이냐면 얘가 이렇게도 고르고 얘가 이렇게도 고르고 얘가 이렇게도 고르는 함수도 있을 거고요. 그치? 뭐 예를 들어 얘는 나도 얘가 좋아 이렇게 고르는 함수도 있을 거고 엄청나게 많을 거 아니야. 그때 너네한테 이런 대응을 다 만족하는 이 함수를 만족하는 요 함수가 몇 개 있냐고 너네한테 물어볼 거야. 근데 우리는 그걸 구할 때도 어떻게 구할 거냐면 경우의 수를 이용해서 구할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니네 이 대응 관계를 1이 꼭 1을 써야 되는 건 아니잖아. 1이 2를 쏠 수도 있고 1이 3을 쏠 수도 있고 1이 4를 쏠 수도 있는 거잖아. 우리가 함수라는 걸 만족하려면 이 새끼가 한 번만 쏘면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우리는 이 경우의 수로 1이 고를 수 있는 경우는 4가지다라고 생각할 거야. 일단 한번 들어봐. 그 다음 2가 고를 수 있는 거 예를 들어 1이 2를 골랐다고 해보자. 야 그럼 2가 고를 수 있는 건 몇 가지야? 아니 4가지야. 난 지금 1대1이란 말 안 했고 그냥 함수의 개수를 물어봤을 땐 4가지입니다. 왜냐면 얘가 얘를 쏴도 문제될 거 없잖아. 함수라는 건 모든 애들이 한 번씩만 쏘면 되니까. 얘도 4가지야. 그치? 그럼 3이 쏠 수 있는 건 몇 가지야? 얘도 4가지겠지. 그러면서 얘도 모두 화살을 쏴야 끝나는 거지. 그래서 얘가 다 한 번에 이루어져야 상황이 끝나는 거니까 당연히 곱법칙에서 몇 가지야? 64가지예요 라고 얘기해주면 되는 거야. 그치? 함수의 개수는 그래서 64가지야. 근데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고. 너네한테 이 대응을 만족하는 요 대응에서 1대1 함수를 만족하는 그 경우를 구해달래. 1대1을 만족하는. 그럼 생각해봐. 예를 들어 1이 고를 수 있는 경우 몇 가지냐면 당연히 하나, 둘, 셋, 4개니까 4가지 그대로야. 그치? 근데 만약에 이번에 1이 3을 쐈대. 그럼 2가 고를 수 있는 경우 몇 가지가 되는 거야? 그치? 이땐 3가지가 되는 거지. 왜? 1대1 되려면 안 싸워야 될 거 아니야. 얘는 다른 애 골라야지. 그치? 얘는 3가지겠지. 그럼 3이 고를 수 있는 건 몇 가지야? 2가지겠지. 그래서 얼마야? 24가지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 오케이? 그러면 너한테 이번엔 1대1 대응을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가 몇 가지냐? 그럼 몇 가지야? 그치? 못 구하지. 왜? 1대1 대응이란 건 뭐라 했어?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되지.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내가 뽑으려고 한 애가 3명이지. 그럼 선택받는 애들도 딱 3명이어야 되는 거야.
그지? 그것도 생각해주면 좋아. 알겠지?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되지만 1대1 대응을 만족하려면 당연히 모든 애들이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명수가 딱딱 맞아야겠지. 소개팅. 5명씩 데려와. 알겠지? 이렇게 생각해주면 된다. 알겠지? 요거를 우리 1대1 대응이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 그럼 잘 봐. 결국 1대1 대응이라는 건 X값에 따라 Y값이 하나씩 튀어나와야 된다 했잖아. 그지? 그럼 이렇게 생각해볼까? 잘 봐. 너네한테 아까처럼 이런 함수가 있다고 한번 해보자. 야, 니네 얘 함수 맞아? 그치? 우리가 함수인지 아닌지 어떻게 구분한다 했어? 세로선을 그었을 때 한 점에서 만나면 함수라 했잖아. 그치? 그럼 내가 물어볼게. 얘는 1대1을 만족할까 안 할까? 1대1을 만족할까 안 할까? 안 합니다. 왜 그런 거냐면 내가 예를 들어 이 점을 마이너스 1,0이라고 이 점을 1,0이라고 한번 해보자. 그럼 얘는 대응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돼 있는 거지. 그지? 그래서 얘가 얘한테도 화살 쏘고 얘가 얘한테도 화살 쏘는 거 아니야? 그지? 얘도 0한테 화살 쏘고 얘도 0한테 화살 쏘는 거잖아. 그럼 얘 1대1 만족해 안 해? 안 하는 거지. 왜? 1대1이라는 걸 한 병씩만 써야 되는데 얘네들은 지금 2대1 되는 거잖아. 맞지? 이런 관계를 무슨 관계라 그래? 함수 관계? 삼각관계라고 하잖아. 삼각관계 요즘 모르나? 근데 요즘 드라마에서 삼각관계 얘기는 안 하더라. 그지? 이거 삼각관계라고 하지 않냐? 아닌가? 모르냐? 하여튼 갑자기 존나 쌓여졌네. 마이너스 1 되면 0이고 1 되면 0이지. 맞지? 이런 거 우리는 1대1 대응이 아니라고 하더라고. 맞지? 그럼 1대1 대응인지 아닌지 어떻게 구분할 거냐면 얘는 가로선을 그어보면 돼. 그지? 내가 가로선을 그었을 때 두 점에서 만나잖아? 그럼 그거에 따라 X값에 따라 Y값이 똑같다라는 거야. 그지? 그래서 내가 가로선을 그어봤는데 걔가 두 점 이상에서 만나면 걔는 1대1 대응이 아니구나라고 생각해주면 돼. 다시 볼게. 잘 봐. 어떤 함수가 이렇게 생겼대. 얘 함수 맞아 아니야? 일단 맞지. 왜? 세로선 그었을 때 한 점에서 만나니까 얘 함수 맞아. 그럼 얘 1대1 대응 만족해 안 해? 안 한다고. 왜? 가로선 그었을 때 세 점에서 만나는 애도 있거든. 그지? 그럼 이런 거는? 얘는 함수야 아니야? 함수지. 그럼 얘 1대1 대응 만족해 안 해? 만족한다고. 왜? 가로선 그었을 때 한 점에서 만나니까. 그럼 얘 1대1 대응 만족해 안 해? 함수가 아니에요. 그치. 얘는 함수가 아니야. 왜? 세로선 그었을 때 어때? 두 점에서 만나니까 애초에 함수가 아니야.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해줘야 되냐면 우리가 어떤 1대1 대응이든 1대1 함수를 논하려면 일단은 함수여야 돼. 이 함수 안에 1대1 함수가 있는 거야. 함수 안에 1대1 함수가 있는 거고 그 1대1 함수들 중에서 공역과 치역이 같은 걸 1대1 대응이라고 한다고 생각해줘야 돼. 알겠지? 그래서 포함관계가 이런 느낌으로 된다라는 것도 기억해줘야 되고요. 다시 1대1 대응은 우리가 가로선 그었을 때 한 점에서 만나야지만 1대1 대응이라는 거. 알겠지? 그거까지도 신경을 써주면 된다. 이거를 그냥 1대1 함수라고 한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고 그 다음 항등함수랑 뭐 상수함수는 너무 쉬워가지고 빨리 보자면 그러니까 항등함수라는 거 니네 항등이란 말 언제 들어봤어? 항상? 항등식 맞지? 항등식. 근데 그 항등이랑은 조금 느낌이 좀 다른 게 항등함수라는 거 뭐냐면 그냥 무조건 얘가 얘한테 쏘고 얘가 얘한테 쏘고 얘가 얘한테 쏘고 얘가 얘한테 쏘는 거 그냥 항등함수라고 할 거야. 그냥 자기 자신한테 화살 쏘는 거 그냥 우리는 항등함수라고 할 거야. 그래서 항등함수의 대표적인 게 y는 x. 얘가 항등함수입니다. 근데 또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 그럼 y는 x 말고는 항등함수가 없네요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정의역이 달라지면 따라 또 항등함수가 생길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정의역이 1인데 1도 1 쏘고 2도 2 쏠 수 있잖아. 예를 들어 3은 4 쏘는데 3은 정의역이 포함 안 돼 있어. 그럼 항등함수일 수 있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정의역이 어떤 제한을 주냐에 따라서 서로 같은 함수가 될 수 있는 것처럼 항등함수가 될 수도 있는 거야. 근데 기본적으로 유명한 항등함수는 요게 있다라는 거. 알겠지? 자기 자신 1 넣으면 1 나오고 2 넣으면 2 나오고. 그치? 요런 거. 그 다음 상수함수라는 게 뭐냐면 상수함수라는 건 얘도 얘 쓰고 얘도 얘 쓰고 얘도 얘 쓰는 거. 그치? 이거를 우리는 그냥 상수함수라고 할 거야. 무슨 말이냐면 얘도 한번 그래프로 나타나자면 얘는 1 집어넣으면 2 나오는 거지. 그치? 2 집어넣어도 2 나오는 거지. 그치? 3 집어넣어도 2 나오는 거지. 이런 걸 우리는 상수함수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모든 실수로 바뀌면 이렇게 생겼겠죠? 그래서 우리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y는 2라고 하면서 얘를 상수함수라고 하지 않냐? 우리 y는 어떤 형태 요거에 따라서 함수 이름을 붙여주잖아. 상수니까 y 상수함수라고 부르는 거야. 그치? 우리가 이걸 뭐라 그래? x축을? y는 0이라고 그러잖아. 맞지? 얘도 함수야, 상수함수. 야, 그럼 이거는? 얘는 함수일까 아닐까? 그치, 아니지. 왜? 세로선 그었을 때 존나 많이 만나잖아. 맞지? 얘는 아예 함수가 아니야. 얘는 뭐라고 불러야 돼? 그냥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부르면 되는 거야. 알겠지? 함수의 뜻이 뭔지 정확히 구분할 줄 아셔야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만 생각을 해주면 되고 여기 한번 그냥 보자면
1대1 함수라는 건 x값에 따른 y값, x값이 다르면 y값이 다른 거. 이걸 우리는 1대1 함수라고 할 거고 그 중에서도 1대1 함수면서 치역과 공역이 같은 함수를 우리는 1대1 대응이라고 할 거야. 그러니까 점점점 디테일해지는 거니까 1대1 대응이 점점 안에 있겠지, 범위가. 그치?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고 그 다음 항동함수라는 건 자기 자신에 대응되는 함수를 우리는 그냥 항동함수라고 할 거라는 거. 그치? 그 다음 상수함수라는 건 그냥 몰빵하는 거. 어떤 특정한 값을 그냥 다 몰빵 때리는 거. 그거 그냥 우리는 상수함수라고 할 거라는 거. 그래서 함수 그래프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거. 함수 이렇게 된다라는 거 한번 그냥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넘어가서 합성함수. 솔직히 여기까지는 그냥 용어에 대한 거의 설명이라고 하면 솔직히 여기서부터가 좀 메인이거든. 이 합성함수랑 이 역함수가 좀 메인인데 볼게요. 합성함수라는 게 뭐냐면 이런 거야. 내가 어떤 x라는 집합에 뭐 1, 2, 3이 있고요. 뭐 y라는 집합에 뭐 가나다가 있고요. 집합이니까 원소가 뭐가 들어가든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A, B, C가 있다고 한번 해보자. 그때 뭐 얘가 얘한테 화살 쏘고 얘가 얘한테 화살 쏘고 얘가 얘한테 화살 쏘고 뭐 얘는 이렇게 가? 이렇게 할까? 이렇게 가는 거 F, 이렇게 가는 걸 G라고 한번 해볼게. 야, 그럼 내가 X에서 Y로의 대응 이 F는 함수 맞아? 그치? 모든 애들이 한 번씩만 쐈으니까 함수 맞아? 그럼 G는 함수 맞아? 그치? 얘도 모든 애들이 한 번씩만 쐈으니까. 쉽게 말해서 너네한테 야 F1이 뭐냐라 그러면 뭐라고 얘기할 줄 알아야 돼? 그치? 나예요 라고 얘기할 줄 알아야 돼. 그럼 F2가 뭐냐 그러면? 다예요 라고 얘기하고 F3이 뭐냐 그러면? 가예요 라고 얘기할 줄 알아야겠지. 맞지? 예를 들어 너네한테 야 G 가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해야 돼? B인 거고 너네한테 G 나가 뭐냐 그러면 뭐라고 해야 돼? A. 너네한테 G 다가 뭐냐 그러면 뭐라고 해야 돼? C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아야 된다고. 맞지? 근데 너네한테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내가 예를 들어 F라는 함수에서 1이 나에 대응되고 나가 A에 대응돼서 얘를 F를 거쳐서 G를 가면 얘가 나와요 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 근데 내가 이걸 매번 이렇게 거쳐서 가기가 너무 귀찮은 거야. 그래서 얘를 이렇게 한 번에 표현할 방법이 없을까 해서 그냥 수학자들이 그걸 만들었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떤 함수에다가 1을 집어넣었을 때 A가 나오는 함수를 만들고 싶었다고. 다시 내가 어떤 함수에다 1을 집어넣었을 때 얘를 거쳐서 가는 거지만 1을 집어넣었을 때 A가 나오는 함수를 그냥 바로 쓰고 싶었다고. 그래서 그 수학자들이 그냥 어떻게 쓰기로 약속했냐면 이렇게 쓰기로 약속했어. 여기서 조금 주의해야 되는 게 내가 지금 X에서 Z로 거쳐갈 때 당연히 F라는 함수를 먼저 거친 다음에 G라는 함수를 거쳐야 되는 거지. 근데 순서가 요 1이라는 함수, 1이라는 이 X값이 F를 먼저 거치고 G에 거친다는 순서로 생각해 줘야 돼. 그러니까 이쪽 방향으로 계산한다라고 좀 생각을 해줘야 돼. 그냥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렇게 쓰잖아. 그냥 이렇게 쓰잖아. 근데 이쪽 방향으로 계산한다고 좀 생각을 해주면서 그냥 써줘야 됩니다. 이것만 좀 신경 쓰면 돼.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계산할 때 이거 먼저 계산하고 이거 계산할 거거든. 그래서 실제로 니네 이거 어떻게 계산할 거냐면 G 도트 F1이라고 얘를 읽을 건데 얘를 도트라고 읽을 건데 실제로 F1을 먼저 구할 거야. 그래서 F1이 뭔지 생각해보니까 F1은 나라며. 그래서 얘를 뭐로 바꿀 수 있냐면 G 나라고 그냥 바꿀 수 있어. 그럼 G 나가 뭔지 생각해보니까 G 나는 A네요. 이런 식으로 풀 겁니다. 그래서 니네가 이 도트라는 걸 보면 이제부터 뭐 할 거냐면 얘를 그냥 한번 이렇게 풀어 제낄 거거든. 그럼 우린 뭐라고 할 거냐면 니네 실제로 나가 F1이랑 똑같은 거라며. 그지? 그럼 내가 얘를 이렇게 써도 되지 않냐? G F1이라고. 그지?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거야. 도트가 사라지면서 가로가 생긴다라고 기억해. 도트가 사라지면서 가로가 생긴다. 혹은 G 동그라미 F1이라고 읽어도 돼. 순서 읽는 방법은 이거야. G 동그라미 F1 읽는데 실제로 푸는 건 얘부터 풀 거라고. 근데 어떻게 우리 얘를 풀 거냐면 도트가 사라지면서 가로가 생긴다라고 생각할 거야. 그러면서 G1을 먼저 풀고요. F1을 먼저 풀고요. 그 다음에 G 나를 풀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풀 거야. 무슨 말이냐? 잘 봐. 예를 들어 어떤 fx가 뭐 2x 플러스 1이라고 하고 뭐 예를 들어 gx가 뭐 x제곱 있다고 한번 해보자. 그때 너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너네한테 f 도트 g 3이 뭐냐라고 너네한테 물어보는 거야. 그럼 우린 얘를 어떻게 풀 거냐면 물론 한 번에 생각해도 되는데 얘를 이렇게 풀 거라고. 도트를 보면 가로로 바뀔 거야. 도트가 사라지면 가로가 된다고 생각할 거야. 그러면서 G3을 먼저 풀 겁니다. 니네 당연히 이 소가로 안에 있는 거 푸는 거 알잖아. 먼저 푸는 거. 그럼 G3이 얼마야? 9겠지. 그럼 얘는 뭐랑 같아? F9랑 같아. 그럼 F9는 얼마야? 여기다 9 집어넣으니까 19입니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 자, 나 또 한 번 해볼게. 너네한테 G도트 F3이 뭐냐라고 물어봤어. G도트 F3. 얘도 어떻게 풀 거라고? 도트가 사라지면 가로가 생긴다라고 풀 거라고. 그지? 그럼 F3이 얼마인지 구하니까 요 함수에다 3 집어넣으면 되는 거잖아. 얼마야? 7이야. 그럼 얘는 얼마야? G7 이렇게 되는 거네. 그럼 G7은 X에다 7 집어넣으라는 거지?
7 집어넣으면 얼마야? 49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는 거야. 한 번만 더 해볼게. 잘 봐. 너네한테 G 도트 F1이 뭐냐라고 물어봤어. 그럼 얘도 어떻게 풀 거라고? 도트가 사라지면 가로가 생긴다라고 일단 쓸 거야. 그럼 F1은 얼마냐면 F라는 X 자리에 1 집어넣은 거니까 여기다 1 집어넣으니까 얼마야? 3이라서 G3 이렇게 되는 거야. 맞지? 그럼 G3이 얼마냐면 GX 자리에 3 집어넣은 거니까 3 집어넣으니까 얼마야? 9다 이렇게 풀어주면 된다고.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풀 거야. 그럼 여기서 일단 주의해야 되는 게 뭐냐면 니네가 지금 이걸 풀어보면 알겠지만 F 도트 G3이랑 G 도트 F3 지금 이걸 풀어봤지? 근데 결과가 얘랑 지금 분명히 다르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 신경 써야 되는 게 뭐냐면 시원아 얘랑은 자리 바꾸는 게 불가능해. 무슨 말이냐면 F 도트 G랑 G 도트 F랑은 달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자리 바꾸는 거 우린 교환 법칙이라 얘기할 거 아니야? 그래서 교환 법칙이 불가능하다고 얘기해줘야 돼.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합성함수라는 건 교환 법칙이 불가능합니다. 여기 나와 있네. 교환 법칙이 불가능.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게 야 그럼 항상 교환 법칙이 안 될까? 항상 안 될까? 그치? 될 때도 있겠지? 그치? 잘 만들면 될 때도 있을 겁니다. 알겠지? 항상 안 되는 건 아닌데 기본적으로는 불가능하다라고 기억해 주면 돼. 알겠지? 합성함수는 기본적으로는 교환 법칙이 불가능하다 생각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잘 봐. 너네한테 지금 내가 솔직히 이 세 개만 풀어도 존나 짜증나잖아. 근데 내가 여기서 또 막 예를 들어 야 G도트 F2는 뭐냐? G도트 F3은 뭐냐? 라고 물어봤어 계속. 그럼 존나 짜증나지? 그치? 이걸 맨날 구하기가 존나 짜증나잖아. 그래서 실제로 그냥 얘를 안 구하고 G도트 FX를 그냥 구해도 돼. 그냥 이 합성한 함수 자체를 그냥 식을 구해도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이렇게 하는 거야. 니네 도트 보면 일단 바꿀 수 있다며. 괄호로 이렇게. 그지? 근데 니네 fx가 뭐냐면 이거라며. 그지? 그래서 fx 자리에다가 그냥 이걸 집어넣는 거야. 이렇게. 그럼 요 식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gx 자리에 2x 플러스 1이 들어간 거지. 그래서 gx 자리에 2x 플러스 1이 들어간 거야. 그래서 얘는 실제로 뭐가 되는 거냐면 2x 플러스 1의 제곱이네요 라고 얘기해주면 돼. gx의 x자리에다 2x 플러스 1을 집어넣으면 이걸 거 아니야. 그지? 한번 해볼까? g도트 f1이 9 나왔나? 1 집어넣어봐. 9 나오네. g도트 f3이 49 나왔나? 3 집어넣으면 뭐냐? 49 나오네. 맞지? 이렇게 생각해주면 된다.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이 너무 많은 걸 구할 때는 그냥 이 합성함수 자체를 그냥 구해버려도 된다라는 거. 알겠지? 그러면서 교환 법칙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해주면 된다라는 거. 그 다음 여기 2번 보면 2번에 뭐라고 나와 있는 거냐면 그러니까 이거야. 이거는 뭐 따로 설명 안 할 건데 이 세 개짜리를 만약에 합성했을 때 내가 얘를 먼저 풀고 혹은 얘를 먼저 풀어도 상관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교환 법칙은 불가능하거든. 얘랑 막 자리를 바꾸는 건 불가능하거든. 근데 결합 법칙은 가능해. 이 증명이 좀 귀찮아서 안 할게. 솔직히 증명이 별로 필요한 건 아니고 그냥 너네가 솔직히 기억해야 되는 거거든. 교환은 불가능하고요. 결합 법칙은 가능하다라고 생각해주면 돼. 그러니까 니네가 그때에 따라서 이거 먼저 풀어도 되고 이거 먼저 풀어도 되고 아니면 그냥 다 풀어헤쳐서 그냥 순서대로 풀어도 된다. 뭐 이런 내용이야. 알겠지? 그래서 요거는 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 중요하긴 중요한데 뭐 증명이 중요한 건 아니라서 따로 설명은 안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 세 번째 내용은 뭐냐면 니네 우리 그 항등함수를 우리는 i라고 많이 표현할 거거든. 1 넣으면 1 나오고 2 넣으면 2 나오고 자기 자신이 나오는 함수. 그래서 항등함수랑 어떤 함수랑 합성하잖아. 그럼 걔는 그냥 자기 자신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항등함수랑 어떤 함수랑 그냥 합성하면 그냥 걔는 f가 돼버려. 뭔 말이냐면 그러니까 얘 의미가 거의 없다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 fx가 뭐 2x 제곱 플러스 3이라고 한번 해보자. 근데 너네한테 f 합성 i를 구해달래. f 합성 i라는 게 뭔 말이었냐면 이거였잖아. 여기 fx 자리에다 i 이 함수를 집어넣으라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fx 자리에다 x 집어넣어봤자 어차피 그냥 2x 제곱 플러스 3이지. 그지? 의미 없잖아. 맞지? 그래서 항등함수는 합성 하나만 의미가 없어. 그래서 그냥 사라져. 그지? 그럼 반대로 똑같겠지. 예를 들어 i 도트 f가 돼 있대. 그럼 내가 요 함수를 여기다 집어넣으라는 거지. 의미 없지. 어차피 이거 집어넣으면. 맞지? 그래서 얘는 사라져. 그치? 이런 경우가 그런 거겠네. 교환 법칙 가능하지? 그치? 이런 경우. 그러니까 교환 법칙이 가능할 수도 있는 거야. 알겠지? 근데 어쨌든 지금 보면 항등함수랑 어떤 함수랑 합성하잖아? 그럼 항등함수는 그냥 무시해도 돼. 그래서 뭐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뭐 이렇게 나올 겁니다. 뭐 f 합성 i 합성 뭐 g 뭐 x 뭐 이렇게 뭐 3 뭐 이런 거 구해달래. 막 이걸 구할 때
괜히 너무 막 이게 세 개나 합성해야 되네라고 막 고민할 필요 없이 그냥 이 새끼 그냥 무시해도 된다 이거야. 그냥 항등함수라는 건 그냥 계산 안 하고 그냥 신경 안 써도 된다 이거야. 그냥 바로 얘를 그냥 F.G3이네요라고 바꿔서 그냥 풀어줘도 된다 뭐 이런 내용이야. 알겠지? 그래서 항등함수라는 건 합성해봤자 큰 의미가 없다라는 거. 그것만 한번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이런 걸로 그냥 합성함수라고 할 거고 좀 이따 대표용 풀어주면서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설명해 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 이어서 볼게요. 역함수. 솔직히 이 역함수. 역함수가 솔직히 더 중요한 것 같아. 역함수가 엄청 중요하고요. 우리가 이 역함수를 공부하는 이유가 뭐냐면 역함수 구하기 싫어서 그런 거거든. 역함수를 구하기 싫어가지고 역함수를 공부하는 건데 역함수라는 게 뭐냐면 역함수라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 X랑 Y랑 역할을 바꾼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냥 X랑 Y랑 역할을 바꾸는 거 우린 역함수라고 할 거거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잘 봐. 너네한테 뭐 이렇게 있다고 한번 해보자. 그때 이렇게 가는 함수를 우리는 fx라고 한번 해볼게. 그때 너네한테 시원아 f1이 뭐냐? 내가 만약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시원아 f1이 얼마야? b. f2는 a. f3은 그치 이렇게 되는 거지 맞지? 그래서 우리는 함수일 거야. 왜? 모든 애들이 한 번씩 쏜 거 맞으니까. 그치? 그때 너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내가 요 f라는 함수의 역함수를 구해줘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 역함수라는 건 뭐냐면 x랑 y랑 역할을 바꾸는 거라 했거든. 아까는 얘가 정의역이었고 얘가 공역 치역이었잖아. 그치? 근데 이번에 뭐 할 거냐면 얘가 얘한테 화살을 쏘겠다 이거야. 아까는 x가 화살을 쐈거든. 이번에 y가 화살을 쏘겠다 이거야. 그럼 우린 역함수라고 할 거고 걔를 기호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f의 역함수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거야. 그래서 지수 자리에다 -1을 써주면 역함수를 얘기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지?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지. 너네한테 f 역함수 a가 뭐냐라고 물어봤잖아. 그럼 이쪽에서 이쪽 방향으로 쏘는 거지. 그럼 a가 누구한테 맞았냐면 e한테 맞은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반대로 쏘는 거라서 얘는 2입니다 라고 생각해주면 돼. 너네한테 f 역함수 b가 뭐냐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b가 누구한테 맞았냐면 1한테 맞았네. 그치? 너네한테 f 역함수 c가 뭐냐 그러면 걔는 뭐라고 할 거냐면 3이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걸 우리는 역함수라고 할 거라는 거. 그 역함수에서 되게 중요한 성질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너네한테 어떤 f 알파가 만약에 베타래. 근데 만약에 얘 역함수가 존재한대. 그러면 너네한테 f 역함수 베타는 알파입니다 라고 얘기해야 돼. 우리 얘를 읽을 때 f 역함수라고도 얘기하고 혹은 f 인버스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f 인버스 베타는 알파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 알겠지? 그래서 어떤 함수 알파를 집어넣는데 베타에 대응된대. 그럼 그 역함수는 베타를 집어넣으면 당연히 알파에 대응된다라는 거. 그치? 요 성질이 되게 중요할 겁니다. 요걸 이용해서 문제를 되게 많이 해결할 거거든. 그래서 꼭 기억해 줘야 돼. 알겠지? 근데 잘 봐. 근데 우리가 어떤 함수를 봤을 때 항상 역함수가 존재하냐 그러면 꼭 그런 건 아니거든. 무슨 말이냐면 또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 1, 2, 3이 있고요. y가 1, 2, 3, 4가 있대. 그때 만약에 얘가 얘한테 화살 쏘고 얘가 얘한테 화살 쏘고 얘가 얘한테 화살 쏘면 함수야 아니야? 맞지? 함수 맞지? 그치? 모든 애들이 한 번씩만 쏜 거니까 함수 맞지? 그치? 그때 내가 요거 가는 걸 f라고 한대. 그럼 내가 반대로 이렇게 가는 걸 뭐라고 할 거냐면 f 역함수라고 한 다음에 f 인버스라고 한 다음에 그치? 그럼 내가 이 역함수를 봤을 때 1은 뭐에 대응되냐? 대응 안 되지. 근데 우리 얘를 기준으로 봤을 때 모든 애들이 한 번씩 쏴야 되는데 지금 안 쐈잖아. 그럼 역함수 존재할까 안 할까? 안 하는 거야. 우리가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맞은 애들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 한 번씩은 맞아야 돼. 근데 또 볼게. 내가 3이라는 애를 봤을 때 f 역함수 3이 뭐냐 그럼 뭐야? 2에도 대응되고 3에도 대응되는 거지. 근데 한 번씩만 쏴야 된다 왜? 맞지? 그래서 우리가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조건이 뭐냐면 모든 애들이 한 번씩만 맞아야 되거든? 근데 안 맞은 애도 있으면 안 돼. 그리고 모든 애들이 한 번씩만 맞아야 돼. 그럴 때 우린 역함수가 존재한다라고 할 거야. 그때 우린 이런 상황을 뭐라고 할 거냐면 이 새끼들이 모두 한 명씩 딱딱 맞아 떨어진 걸 뭐라 그래? 1대1이라 그러지? 그러면서 공역과 치역이 같으니까 얘를 뭐라 그래? 1대1 대응이라고 할 거야. 그래서 우린 이런 생각을 해야 돼. 이 함수가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이 함수가 1대1 대응을 만족하는구나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어. 알겠지? 그럼 반대로 이 새끼가 1대1 대응을 만족하면 역함수가 존재할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해 줘야 돼. 그러면서 그 역함수가 존재할 때만 이 성질이 만족하는 거야. 알겠지?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잘 봐. 너네한테 이렇게 물어본다. 너네한테 어떤 함수 fx가 2x 플러스 4래. 그때 너네한테 이렇게 물어본다고. f 역함수 마이너스 1이 뭐냐라고 너네한테 물어볼 거야.
얘가 뭐냐고. 그럼 얘가 뭐냐고 물어보면 원래는 이제 역함수를 구해줘야 될 거야. 근데 얘 성질을 이용하면 굳이 역함수를 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역함수를 공부하는 이유는 역함수 구하지 않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 역함수를 안 구하고 얘를 어떻게 구할 거냐면 f 역함수 마이너스 1이 뭐라고 할까? 뭐 좋아하냐? 혜원아 뭐 좋아하냐? 피자? 아이씨 좀 길잖아. 피라고 하자. 아이씨 좀 짧은 거 없어? 곰? 아이씨. 내가 좋아하는 걸래. 난 돈 좋아하거든. f 역함수 마이너스 1이 돈이라고 한번 해볼게. 오케이? 그럼 내가 이걸 보면 뭐라고 해야 되냐면 물론 이 새끼가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말이 있을 때만 가능해. 근데 그러니까 이렇게 썼겠지. f 역함수라고 맞지? 그래서 얘가 역함수가 존재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f 역함수 베타가 알파면 f 알파는 베타일 거라고. 그래서 무슨 생각할 거냐면 f 역함수 마이너스 1이 돈이면 이거 마이너스 헷갈리니까 그냥 1로 바꿀게. f 역함수 1이 돈이면 f 돈은 얼마야? 아이씨 돈 괜히 했네. 돈은 얼마야? 1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무슨 생각할 거냐면 내가 이 f라는 x 자리에다 돈을 집어넣는 거야. 그럼 뭐야? 2돈 플러스 4는 얼마야? 1인 거지. 그래서 내가 돈이 궁금한 거잖아. 내가 원래 돈이 궁금했잖아. 뭐라고 하면 돼? 2돈은 마이너스 3이고요. 돈은 얼마야? 오씨 음수인데? 마이너스 2분의 3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돼. 돈이 얼마인 거야? 마이너스 2분의 3입니다 라고 구할 거야. 그래서 내가 이 함수를 봤을 때 굳이 역함수를 구하지 않아도 그거의 대응관계를 구해낼 수 있다고. 이 성질을 이용해서. 그래서 이 성질이 졸라게 중요합니다. 아마 여기 나와 있을 텐데 안 나와 있나? 여기 나와 있다. FA가 B면요. F 역함수 B는 A다라는 거. 물론 역함수가 존재할 때. 그러면 중요한 게 역함수가 존재할 조건이 뭐라고? 함수가 어때야 된다고? 1대1 대응을 만족해야 된다고. 1대1 대응이면 당연히 역함수가 존재한다. 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아까 말했다시피 역함수를 공부하는 이유가 뭐라 했어? 역함수 구하기 싫어서 공부하는 거라 했잖아. 그렇지? 근데 너네한테는 역함수도 구해봐라고 시킬 거야. 미안해. 사실 뻥이었어. 역함수를 구하라고도 해. 그래서 너네 이제 역함수를 좀 구할 줄도 알아야 되거든. 예를 들어 이걸로 그냥 한번 해볼게. 잘 봐. 너네한테 이거의 역함수를 구해달래. 역함수. 역함수라는 게 아까 내가 뭐라 그랬냐면 처음 시작할 때 역함수라는 게 x랑 y랑 역할을 바꾸는 거라 했지. 그래서 말 그대로 이 새끼 x랑 y랑 자리를 바꿔주면 돼. 그래서 내가 이 새끼 역함수를 구하라면 다시 말하면 얘는 y는 2x 플러스 4인 거잖아. 그치? 내가 얘 역함수를 구해달래.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x랑 y를 자리 바꿔서 그냥 x는 2y 플러스 4예요 라고 써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얘를 함수는 y는이라고 많이 써주지 맞지? 그래서 뭐라고 쓸 거냐면 2y는 x 마이너스 4고요. y는 2분의 1 x 마이너스 2예요 라고 얘기해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서 얘를 이제 이렇게 쓰겠지. f 역함수 x는 2분의 1 x 마이너스 2예요 라고. 그래서 실제로 여기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3 나올걸?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3 나오지? 그치? 이렇게 구해주면 돼. 이거 우리는 역함수라고 할 거다. 역함수라는 거 뭐라고? x랑 y랑 역할을 바꾸는 거. 쉽게 말하면 자리를 바꾸는 거. 근데 우리가 역함수라는 걸 또 언제 공부했냐면 그치 y는 x 대칭에서 공부했지? 연희야 그만 줘라. 알겠지? 역함수라는 게 뭐라고? x랑 y랑 역할을 바꾸는 거라 했잖아. 그치? 그 역할을 바꾸는 게 우리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언제 배웠냐면 도형의 이동에서 그치? x랑 y랑 자리 바꾸는 거 우리 뭐라 그래? y는 x 대칭이라는 거죠. 맞죠? 그래서 실제로 내가 이 그래프를 y는 x 대칭하면 이 그래프가 나와. 그래서 이 그래프 그릴 줄 알겠지? y절편 4고요? 기울기 2니까 이렇게 생긴 건가? 그치? 걔를 y는 x에 대해 대칭해달래. 그럼 어떻게 생겼어 대충? y절편 마이너스 2고요? 이렇게 생겼겠지. 그치? 그래서 역함수 관계. 그치? 그래서 역함수 그래프를 그리라 그러면 그냥 y는 x 대칭 해주면 된다. 굳이 우리가 이 식을 안 구해도 그래프가 대충 궁금할 때는 y는 x 대칭 해주면 된다. 알겠지? 한 번만 더 연습할게. 잘 봐. 진짜 마지막 경고야. 그만 줘라. 알겠지? 너도. 알겠지? 잘 봐. 너네한테 y는 뭐가 좋을까?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 이런 함수가 있다고 해보자. 잘 봐. 되게 중요해서 그래. 솔직히 지금은 안 나올 텐데 내가 유리함수, 무리함수 배우면 되게 중요해져서 지금 설명할게. 너네한테 요 함수에 대해서 역함수를 구해달래. 근데 역함수 구하는 게 뭐라 그랬냐면 아까 y는 x 대칭하는 거라 했잖아. 맞지? 근데 우린 그래프도 좀 그려보려고 일단 얘 그래프도 좀 이쁘게 그려볼게. 2차 함수인 건 다 알고 있지? 그치? 얘 완전 제곱 바꾸면 뭐야? y는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2인 건가? 그럼 얘 꼭점 좌표가 얼마냐? 그렇지, 마이너스 1,2. 이렇게. 오케이? 그러면서 이게 아볼이야, 위볼이야? 아볼이니까 이렇게 생겼네.
그지? 그럼 나 얘 역함수를 구해달래.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얘 함수 맞아? 네. 얘 1대1 대응 맞아? 아니지. 그럼 이 새끼 역함수 구할 수 있어 없어? 없는 거야. 맞지? 그래서 너네한테 어떤 제한을 줄 거냐? 이렇게 얘기할 거야. x가 뭐 예를 들어 뭐 마이너스 1보다 클 때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겁니다. x가 마이너스 1보다 클 때니까 여기 부분만 보겠다 이거야. 오케이? 그럼 여기 부분 안 본대. 오케이? 그럼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면 y는 2보다 클 때인 거지. 맞지? 난 요 부분에서만 볼 거야. 그지?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2보다 클 때만 보겠대. 그러면서 요거의 역함수를 구하라고 너네 시킬 거라고. 역함수라는 게 아까 뭐라 그랬냐면 x랑 y랑 자리 바꾸는 거라 했지. 근데 내가 x랑 y랑 자리 바꿔볼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 x는 y 플러스 1에 제곱 플러스 2라고요. 그지? 근데 우리가 함수라는 거 y는 뭐라고 쓴다 했잖아. 그래서 뭐라고 쓸 거냐면 x 마이너스 2는요. y 플러스 1의 제곱이고요. 이 제곱을 풀기 위해서 양쪽에다 뭐 할 거냐면 당연히 루트 씌우겠지. 그래서 뭐라고 하면 돼? y 플러스 1은요. 원래는 정확히 하면 뿔마 x 마이너스 2네요. 이렇게 쓰는 거고 y는 뭐가 되는 거냐면 뿔마 루트 x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1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원래 실제로 그래프가 어떻게 생길 거냐면 이 보라색 그래프를 y는 x에 대해 대칭할 거지. 그럼 어떤 모양이 나올 거냐면 이 새끼가 마이너스 1,2라고? 그럼 2, 마이너스 1 되는 건가? 이렇게? 그지? 그러면서 얘랑 대칭이니까 뭐 이렇게 생겼나? 이렇게? 그지? 이렇게 생길 거야. 그지? 근데 왜 이게 뿔마냐면 이건 나중에 무리함수 가서 배우겠지만 원래 이쪽도 있는 거거든. 원래 이쪽도 있는 거였잖아. 그지? 얘가 이렇게 대칭된 거야. 근데 우리는 제한을 줬기 때문에 x가 마이너스 1보다 클 때 봐서 이 부분만 봤지. 그지? 그럼 이 부분에 대칭한 건 x가 뭐일 때야? 2보다 클 때인가? 그지? x가 2보다 클 때지? x가 2보다 클 때면 이 새끼는 무조건 양수인가? 그러면서 y는 마이너스 1보다 클 때인가? 그럼 얘가 양수여야겠지 무조건. 요거 아니네. 요거야. 플러스야 무조건. 그래서 요거야. 알겠지? 요거는 차차 배우도록 하고 어쨌든 이 새끼를 내가 y는 x에 칭하면 요거거든? 그 솔직히 네가 이걸 구하는 건 존나 잘해.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끝이 아니라 이것도 생각해줘야 돼. 내가 이 새끼를 y는 x에 칭 역함수 구했어. 그럼 문제가 뭐냐면 너네한테 이것만 답 쓰라 그러잖아? 그럼 분명히 감점될 거야. 왜 그러냐? 내가 범위를 이것만 봐주기로 약속했지. 그럼 내가 x를 마이너스 1보다 클 때만 본다며. 그럼 이 새끼도 x 값이 어디만 본다라는 제한 조건이 있어야 돼. 똑같이.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x랑 y랑 역할을 다 바꿨지. 그래서 x의 범위가 y의 범위가 될 거고요. y의 범위가 x의 범위로 바뀐다라고도 생각해줘야 돼. 그러니까 역함수를 한다는 건 x범위, y범위도 바뀐다 생각하면 돼. 근데 그 x범위, y범위를 좀 유식하게 얘기하면 정의역, 치역이겠지. 그지? 정의역, 치역도 바뀐다라고 생각해줘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내가 역함수를 구할 때 역함수를 구하는 건 존나 잘해. 별거 아니거든. 그냥 바꾼 다음에 또 정리만 하면 되거든. 근데 요걸 꼭 빼먹어. 알겠지? 그래서 역함수를 구할 땐 정의역, 치역도 자리를 바꿔 생각해줘야 된다. 실제로 보면 y가 마이너스 1보다 큰 거 맞잖아. 그지? x가 2보다 큰 거 맞잖아. 그지? 그래서 이렇게까지도 생각을 해줘야 된다. 이걸 우리는 역함수라고 한다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또 마찬가지로 성질 한 번만 읽어볼게요. 역함수 보면 1대1 대응일 때 그 역함수가 뭐 존재한다 뭐 요 말이겠죠. 맞죠? 당연히 역함수가 존재하면 1대1 대응이라는 말이랑 1대1 대응이면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말이랑 똑같은 말이야. 알겠지? 그렇게 생각해주면 되고 그 다음 당연한 게 역함수의 역함수를 구하래. 그럼 당연히 자기 자신이겠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x랑 y랑 자리 바꾼 다음에 또 자리 바꾸면 자기 자신 혹은 y는 x 대칭하고 또 y는 x 대칭하면 자기 자신일 거 아니야. 맞지? 너무 당연한 내용이고요. 여기 너무 당연한 내용이고 여기 나와 있는 게 뭐냐면 역함수랑 자기 자신을 합성하면 오케이 잘 봐. 이게 무슨 말이냐? 너네한테 어떤 f 함수가 예를 들어 a, b라고 하자. 이렇게 가는 거를 함수 f라고 해볼게. 그럼 당연히 너네는 fa가 b인 거잖아. 그치? 근데 너네한테 이렇게 구하라는 거야. f 합성 f 역함수 f 역함수 합성 f a가 뭐냐라고 너네한테 물어보는 거야. 근데 얘는 너무 당연하게 역함수랑 자기 자신을 합성하잖아? 그럼 그냥 항등함수 자기 자신이 돼버려. 근데 그냥 해보면 되는데 f 역함수에도 fa가 얼마냐면 b인 거잖아. 그지? 다시 b가 화살 쏘는 거니까 a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역함수랑 자기 자신이랑 합성하면 그냥 항등함수가 돼버린다라는 거. 그럼 반대로 당연히 f 합성 f 역함수 b가 뭐냐고 해도 그냥 b가 나오겠죠. 그지? 너무 당연한 거고. 그럼 여기서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올 거야. 몇 개 했냐? 7개 하나 더. 오케이, 8개. 그러면서 이렇게 나올 거야. 이렇게. 그럼 얘를 풀어달래. 예를 들어 여기가 A래. 그럼 얘를 막 이거 8번을 다 풀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하잖아. 맞지? 근데
우리는 결합 법칙이 가능하다 그랬죠. 그럼 내가 얘랑 먼저 결합할게. 그럼 역함수랑 자기 자신 만나면 무슨 함수? 항등함수. 그냥 자기 자신 나온다고. 그치? 근데 항등함수는 무시해도 돼. 그치? 그럼 얘랑 나오겠네 또 이제. 그럼 또 지워지겠지? 또 지워지겠지? 또 지워지겠지? 그럼 뭐야? A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 알겠지? 뭐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이거 되게 중요한 게 또 잘 봐. 지금 F라는 함수가 이렇게 생겼대. 근데 이번엔 너네한테 여기에 Z를 하나 추가해서 C 한번 만들어 볼게. 얘를 G라고 한번 해볼게. 이렇게 가는 걸 G라고 한번 해볼게. 그때 우리는 내가 요 X에서 Z로 바로 가는 요 함수를 뭐라고 하기로 했지? F.G야 G.F야? G.F입니다. 나는 요쪽 방향 순서대로 풀 거라 했어. 그지? 그래서 내가 요렇게 쓸 거고 F 먼저 풀고 G를 푸는 거야. 요렇게 가는 거. 그지? 그래서 우린 G.FA가 뭐냐면 C라는 거 알아. 그지? 왜? FA 먼저 풀면 B고요. 그럼 얘를 풀면 G, B로 바뀌니까 얘가 C다라는 거 아니까. 그지? 그때 너네한테 이 합성함수에 대한 역함수를 구하라고 시킬 거거든. 그럼 그 합성함수에 대한 역함수라는 건 다시 말하면 얘가 이렇게 되는 거에 대한 역함수니까 이렇게 가는 거겠지. 근데 실제로 이렇게 갈 때 F가 이거면 요게 F 역함수일 거고요. G가 이거면 요게 G 역함수일 거거든. 그럼 니네가 이렇게 가려면 당연히 누구부터 거쳐? G부터 거치고 가지 않냐? 그래서 실제로 너네한테 G.F의 역함수를 구하라고 하잖아? 그럼 뭐부터 풀어야 되냐면 G 역함수 도트 이렇게 생겨야 돼. 다시 우린 이쪽 방향으로 풀 거잖아. 그래서 얘부터 먼저 풀어주고 일로 가야 돼.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할 거냐면 합성함수에 대한 역함수를 구하라고 그러잖아? 그럼 역함수가 둘 다 취해지는 건 맞아. 근데 자리가 바뀌면서 취해져. 무슨 느낌이야? 대우 느낌. 오케이? 내가 이 새끼 역함수 구하라고 그러면 이 새끼랑 자리 바뀌면서 다 역함수 취해진다고 생각하면 돼.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요것만 좀 주의해주면 돼. 그래서 그것만 잘 신경 쓰면은 나머지 문제 해결하는 건 이어서 빨리 볼게요. 이어서 보면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제 함수와 그 역함수 그래프에 대한 건 아까 이미 설명한 거야, 영찬아. 그지? 뭐야? y는 x에 칭한 게 역함수라는 거 맞지? 그래서 x랑 y랑 자리 바꾸는 거 우린 역함수라고 한다라고 생각해주면 돼. 그 내용들 나와 있는 거 한번 보면 되는 거고. 다음 이어서 보면 마지막 이거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그래프. 요것만 하면 되는데 솔직히 이건 그냥 외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니네 뭐 x축 대칭하면 y 부호 바꾸고 y축 대칭하면 x 부호 바꾸고 막 외우잖아. 그지? 니네 막 맨날 증명하면서 안 하잖아. 마찬가지로 해도 좀 외워야 되거든. 한번 좀 설명을 좀 한번 해볼게요. 잘 봐. 그러니까 보면 너네한테 절대값을 포함한 이제 그래프를 그리라고 할 건데 이제 너네가 이제 함수를 배우고 나면 이제 무리함수, 유리함수 지나가서 이제 니네가 그 2학년에 올라가게 되면 진짜 다양한 함수 그래프를 그릴 거야. 특히 수투에서. 수원에서도 아직까지는 함수를 배우는 거고 수투에 들어가면 진짜 엄청난 함수들을 막 그리면서 너네가 이제 막 거기서 막 그래프 해석하고 막 이러거든. 그래서 그 함수들을 이제 막 그릴 건데 그래서 절대값을 포함한 게 총 4가지가 있어. 뭐냐면 y는 fx들 중에서 함수 전체에 절대값 씌워져 있는 경우, y는 fx 중에서 x에만 절대값 씌워져 있는 거고, y는 fx 중에서 y에만 절대값 씌워져 있는 경우, x에도 있고 y에도 절대값 씌워져 있는 경우. 그래서 이 4가지로 구분됩니다. 근데 거의 좀 외울만 하니까 좀 기억해 볼게요. 잘 봐. 첫 번째, 너네한테 y는 fx 절대값 이 그래프 그려달래. 일단 나는 y는 fx 그래프를 조금 이쁘게 좀 하나 정해놓을게. 얘를 y는 fx라고 하겠습니다. 알겠지? 그냥 요 2차 함수를 그냥 기본적으로 이걸 볼게. 자, 너네한테 y는 fx가 이렇게 생겼대. 그때 너네한테 이 함수 전체에 절대값 씌워져 있는 거. 쉽게 말하면 뭐 그냥 얘가 만약에 마이너스 1이고 얘가 만약에 3이면 어떻게 나와 있는 거냐면 이렇게 나와 있고 그냥 여기다 이렇게 절대값 씌워져 있는 거야. 혹은 얘 전개한 다음에 이렇게 씌워져 있는 거야. 그래서 이 그래프를 그려달라고 하잖아.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우선 다 똑같아. 우선 그냥 fx 그래프를 똑같이 그려. 그냥 절대값 무시하고 그래프 그리는 건 너네가 할 수 있을 거라고. 그건 줄 거라고. 할 수 있는 걸. 그럼 일단 우선 이렇게 그려. 그 다음 뭐 할 거냐면 함수 전체에 절대값 씌워져 있잖아. 그럼 여기 밑에를 뒤집어 올려. 이렇게. 이게 다야. 너무 당연한 건데 예를 들어 어떤 함수값이 음수가 나왔대. 근데 이 함수 전체에 절대값을 씌우면 그 함수값이 양수로 바뀌겠지. 뒤집어 올리면 돼. 알겠지? 그래서 함수 전체에 절대값이 씌워져 있으면 그냥 밑에 있는 걸 지우고 뒤집어 올린다 생각하면 돼.
여기 다야. 알겠지? 이 의미야. 이 증명이 이거야. 그냥 음수인 건 당연히 양수로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지? 그 다음 두 번째. 너네한테 x의 절대값이 씌워져 있는 걸 그려달래.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얘도 마찬가지야. 일단 그냥 그려. 일단 그냥 그릴 거거든. 그 다음 어떻게 할 거냐? 이번엔 x가 양수인 부분만 그려서 걔를 반대로도 붙여. 이런 함수는 너네 봤을 거야. 어디서 봤냐면 니네 그 2차 함수 그 그래프 하면서 봤을 텐데. 막 이런 그래프 막 그리라고 하지 않냐? 그러면서 x의 절대값 있으면 선생님 얘는 절대값 없는데요 라고 하겠지만 우리는 절대값은 제곱하면 의미 없는 거 알잖아. 그래서 얘도 절대값 씌워도 되는 거야. 그래서 모든 x값에 절대값이 씌워져 있는 상태야 얘는. 오케이? 그럼 니네가 이거 어떻게 하냐면 x가 양수일 때 음수일 때 나눠서 막 그리지 않냐? 그래서 이렇게 나와.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얘도 그냥 생각을 할게. 이걸 다 식으로 쓰는 것보다 그냥 생각을 해보면 내가 예를 들어 여기 요 1이라는 값을 집어넣었어. x에다 1이라는 값을. 그럼 요 값이 f1일 거 아니야. 그지? 근데 내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도 1 집어넣은 거랑 똑같아야 되지. 왜? 여기다 f-1 집어넣나 f1 집어넣나 똑같은 값 아니야? 그지? 왜? f-1은 절대값 씌웠으니까 어차피 f1이랑 값이 똑같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값이랑 반대로 똑같아야 돼. 근데 당연히 1이랑 같아야 되고 2랑 마이너스 2랑 같아야 되고 3이랑 마이너스 3이랑 같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대칭인 느낌이야.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그냥 원래 함수 그린 다음에 x가 양수인 부분만 그려서 반대쪽에 복사시켜준다고 생각하면 돼. 알겠지? 대칭시켜준다고 생각하면 돼. 알겠지? 외워야 돼. 알겠지? x가 양수인 부분만 그려서 대칭시켜. 그 다음 세 번째 얘 보자. 얘도 마찬가지로 일단 그려. 일단 다 똑같아. 일단 함수 그려. 그 다음 생각해봐. 얘는 x가 양수인 부분 그려서 왠지 뒤집어 깠지. 그럼 얘는 뭘 거 같냐? y가 양수인 부분만 그려. 그 다음 뒤집어 까면 돼. 이거야. y의 절대값 있잖아? y가 양수인 부분만 그려서 뒤집어 까면 돼. 알겠지? 얘도 뭐 생각을 해보자면 얘가 만약에 f1 값이 뭐 마이너스 뭐 f1 값이 아이씨 뭐 예를 들어 f 뭐 마이너스 2 값이 뭐 3이 나왔다고 쳐봐. 근데 얘가 3이면 절대값 y가 3인 거잖아. 그럼 절대값 y가 3이려면 플러스 3도 되고 마이너스 3도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두 개 나온 거야. 그치? 그래서 y가 양수인 부분만 그려서 뒤집어 까면 돼. 오케이? 할만하지? 마지막 얘 볼게. 얘는 어떻게 할 거냐? 얘는 x에도 절대값 있고 y에도 절대값 있지. 그럼 당연히 어떤 느낌일 거 아니야? x도 양수고 y도 양수인 부분만 남겨놔. 왜 다 지워? 그러고선 얘를 여기도 대칭하고 여기도 대칭하고 여기도 대칭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솔직히 얘가 가장 많이 나올 때가 언제냐면 요때. 해봐. 너네한테 이렇게 나올 거야.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의 요 함수. 요 함수가 이루는 도형의 넓이를 구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와. 그럼 얘 함수 그려달라 그러잖아? 그럼 절대값 일단 무시하고 이거 그려. 그럼 니네 이 함수 그릴 수 있잖아. 이 함수 어떻게 생겼어? y절편 2고요. 감소함수니까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긴 거지. 근데 x에도 절대값 있고 y에도 절대값 있으면 뭐 하라고? x도 양수, y도 양수인 부분만 남겨놔. 그 다음 뭐 하면 돼? 다 뒤집어 까면 돼. y축 대칭, 원점 대칭, x축 대칭 다 하면 돼. 그래서 이런 모양 생긴 거야. 다이아몬드 모양 생길 거야. 그래서 얘는 좀 유명해. x에도 절대값, y에도 절대값 있으면 이런 느낌으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거 그려주면 돼. 그래서 얘가 이런 넓이 그리면 되겠지. 대각선 곱하기 2분의 1 하면 되겠지. 맞지? 말은 뭐니까. 맞지? 이런 식으로 구해주면 된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그 내용에 한 번만 더 읽어볼게. 그냥 한번 생각을 해볼게. 함수 전체에 절대값 씌워져 있으면 뭐 하라고? 그냥 뒤집어 까라고. 밑에 있는 모양을 그냥 그대로 뒤집어 까는 거야. 알겠지? 밑에 있는 모양 그냥 그대로 뒤집어 까. 그 다음 x에만 절대값 있으면 뭐 하라고? x가 양수인 부분만 그려서 반대도 복사. 대칭으로 복사. 알겠지? 그 다음 y에만 절대값 있으면 뭐야? y가 양수인 부분만 그려서 대칭. 그지? 그 다음에 x도 절대값, y도 절대값이면 뭐야? 둘 다 양수인 부분 그래서 다 대칭 해주면 돼. 알겠지? 요게 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를